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단기 시황부터 빠르게 다루고 뒤에는 제가 생각하는 빤스팔 만한 가격이 어딘지까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기 시황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 맨 아래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를 들어갔고요. 여기 박스친 26,100불, 27,350불, 그리고 28,500불에서 분할 매도 가격대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6,100에선 팔지 않았고요. 지금 27,350 부근까지 올라와서 그냥 미련 없이 이 아래에서 샀던 물량의 반절을 분할 매도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28,500불이 오면 매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왔다가 다시 가든 아니면 그대로 쭉 저점 갱신하러 내려오든 공통 쇼 구간이 있을 거고, 여기서 선물을 들어가기보다는 내려오면 한 번 더 분할 매수 타점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상방을 바라보는 게 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중기 관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트코인이 내려오면 여기 15.5K 부근의 저점을 갱신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저점 갱신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래 입장에서 이 18.2K 구간, 이 정도 가격대 아래까지 굳이 털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고래들이 가격 조정으로 개미를 터는 목적은 개미들의 패닉세를 유도해서 그 물량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조정을 했을 때 그 저점에서 개미들이 많이 팔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개미들이 어디서 매수를 많이 했었나 살펴보면 어차피 이 18.2K 밑에서 여기서 샀던 개미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산 건 고래들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고수 개미들이고요. 한편 지난 하락장에서 개미들이 매수한 물량은 이미 루나 FTX 사태를 거치면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고 대규모 손절이 발생하면서 이미 다 털릴 만큼 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털었던 게 이 하락이었죠. 그러면 고래가 털 수 있는 개미의 물량은 굳이 따지자면 어디냐? 첫 번째가 이 하락장 전, 즉 2021년 상승장의 막바지에서 샀다가 물렸는데 여태까지 안 판 물량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중에 31K 미만에서 산 물량들, 이런 구간에서 샀던 물량들은 어차피 이번 상승세에 본전이 다 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물려있지만 본전 오면 팔고 다시는 코인 안 쳐다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31K 위에서 샀다가 물린 물량은 이분들은 15.6K까지 하락하는 것을 버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이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버틸 확률이 높죠. 어차피 없는 돈 셈 치고 그냥 살겠다 라는 마인드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곧 어차피 그 물린 금액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나마 털 수 있는 물량, 첫 번째 케이스, 즉 지난 상승장에서 샀다가 여태까지 존버하고 있는 물량들, 이 물량들은 어차피 저점을 깨도 그다지 안 털릴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번 상승장에 어느 정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털 물량이 별로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나마 털만한 물량이 어딨나?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 상승장에서 약 30에서 32K 구간에 매수했던 분들, 이 물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큰 하락 때 청산이 1조 가까이 발생했다고 하죠. 규모가 1조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도 이미 많이 털렸을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과거에 가격 조정으로 개미를 터는 경우에는 고점 가격의 약 35에서 45% 정도 하락을 시키면 웬만한 개미들은 충분히 다 털렸었거든요. 그 가격을 계산해도 여전히 15.6K보다 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또한 굳이 저점까지 안 깨도 충분히 다 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래라면 저점을 갱신하는 하락보다는 다음에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래들이 만약에 이미 매수를 다 끝냈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쯤에서 빨리 올려서 이 30K에서 물렸는데 아직 청산은 안 당한 이 약간의 개미들은 살려주되,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하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서 매수 대기하고 있는 개미들 안 태우고 그냥 올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18.2K 정도 구간까지 강하게 깨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이 20K대, 20.2K 구간을 그냥 강하게 깨버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25K, 24K, 그리고 20K대에서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역시도 이 20.2K 구간,
이 구간은 분할 매수를 하긴 할 겁니다. 또는 선물 단타라도 들어갈 만큼 단기 반등은 분명히 올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물려도 어차피 탈출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가격대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구간을 강하게 깨주고 여기서 잠시 횡보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당황할 거고, 아, 생각했던 지지 구간이 뚫렸다, 이제는 저점 갱신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또 못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것처럼 겁주다가 그냥 올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년 4월에서 5월에 있을 이 반감기 기간을 기대하잖아요. 차라리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를 역이용해서 기간 조정을 줄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오래 기간 조정을 주진 못할 거고요. 아무래도 기간 조정을 주려면 가격도 어느 정도 내려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시키겠죠. 이렇게 되면 내년 4월쯤 돼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어라, 반감기가 거의 다 되었는데, 또는 반감기가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생각보다 안 오르네? 가 될 거고, 사람들은 또, 아, 드디어 반감기 공식은 깨졌다, 이번엔 다르다, 비트코인의 폭발적 상승 동력이었던 반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치거나 또 매수를 못하겠죠. 그렇게 실망이 극에 달할 때쯤에 올리는 방법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오히려 가장 유력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구간에서 횡보시키다가 바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 아래 구간까지 내리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수에도 겹치는 시나리오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만약에 지금 세력들이 그냥 올려버린다 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절대 다수의 비트코인 물량으로 이익을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겁주는 큰 가격 조정 하락으로 18.2K 부근까지 크게 내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무도 무서워서 매수 못할 때 저는 빤스까지 팔아서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고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할 때 꼭 필요한 시점에 레버리지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마통을 쓴다면 이럴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대출로 하는 투자는 누구에게도 추천하진 못하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년 반감기까지도 가격을 크게 못 올리고 계속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 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존버밖에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격을 크게 조정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계속 횡보시키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남들 대비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조정의 기간이 길수록 고래들의 매집 물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승이 그냥 올렸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클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존버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항상 분할 매수를 지향하는 제가 이렇게 빤스까지 팔아서 산다 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시나리오가 틀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만에 하나 틀려서 이 저점을 깬다고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때는 9,000불에서 7,000불 구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큰 하락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이 큰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나선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절반, 즉 0.5 되돌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 전망을 하면서 여기서 하락이 끝나면 이 전체 하락에 0.5 되돌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비록 실제로 가격이 정확히 이 박스를 터치하진 못했지만 0.5 되돌림을 달성하기 거의 1에서 2% 전에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만약 중간값인 8,000불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 하락에 대한 0.5 되돌림이 23,600불입니다. 즉 여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샀다면 아무리 이게 저점 갱신하고 크게 떨어지더라도 이 샀던 매수 구간 위까지는 올라오니 탈출 기회를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빤스를 팔고 사겠다는 거죠. 관점이 맞으면 이 상승을 먹을 수 있고, 틀려도 내려갔다가 어차피 이 위로 논다. 만약에 제가 그 사이에 돈이 더 생겨서 여기서 물타기까지 한다면 탈출 확률은 더 수월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난 이 가격 오면 살 거야, 이 가격 오면 살 거야, 이 가격 오면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 하락장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여길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크게 급락시키는 식으로 한 번에 다 뚫어버리면 웬만한 개미들은 또 못 삽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무튼 고래가 과연 이 가격에서 그냥 올릴지, 아니면 한번 내렸다 갈지, 또는 지루하게 횡보시키다 내년 중순이 돼서야 갈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순 없지만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곧 있을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고 그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저 역시도 가졌던 물량들을 홀딩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